부동산 뉴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동산형의 부동산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심플리의 부동산 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폭발음이 오래가네요. 콧바람? 폭발음이 오래가네요. 그러니까요. 그 폭발음까지 내가 써놔야 될 것 같아. 폭발음. 언제 들어갈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기억이 안 나가 또 쓰고 했는데 이러다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니 이거? 진짜 술도 안 드시는 양반이. 이게 자꾸 이게 우리 프로그램이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네. 오늘도 민의원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민현님. 안녕하십니까, 민위원입니다. 예. 오늘도 헤어스타일이 역시 멋있으시네요. 추우니까 좀 이렇게 덮으려고요. 그래요? 이렇게 아니, 기르고 있습니다. 파마는 언제 한 파마인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뽀글이가 돼 있는 거죠? 미장은 되게 좋네요, 거기. 예, 그 후기를 보고 잘 찾아갔는데. 네. 제대로 볶았네, 진짜. 오늘 보니까 그렇습니까? 컬이 살아있는데요. 네. 짜파게티 수준인데 거의. 아니 꽤 됐잖아. 파마 그러니까요. 꽤 됐는데. 약이 엄청 좋은 건가 보다. 파마 약이. 할머니들 그런 거 소개시켜드리면 진짜 거기 대박 나겠는데요, 거기. 한 6개월 정도 갈 수 있는. 뭐. 오늘도 감성 인사이드님, 그래요. 남부르기니님. 반갑습니다. 공대 여신 남부르기님. 공대 여신. 네, 그래요. 쌀과자님. 네, 여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쪽 저기 의학풍선님이 네. 여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래도 오늘 의학풍선이 안 들어오셨나 보다. 제 3의 성인이요. 쫄아가지고 안 들어오셨나 보네. 쌀과자님도 반갑고.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들어? 날씨가 좋아서 다 외부에 나가셨나? 낚시를 하러 가셨나? 낚시. 평일날 낚시. 정신 못 차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 낚시할 경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지금 같은 시기에 낚시할 상황이 아닌데 많이들 가셨나 봅니다. 난 사실 주말에 다녀오셨잖아요. 나 주말에 낚시 갔다 왔죠. 쭈꾸미 잡으러 요새 왜 갔는데. 이렇게 낚시가 유행이지? 너무 재밌어. 그래요? 지금 철이잖아. 쭈꾸미가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문어만 해. 대단한데. 진짜로 내가 땡기는데 이게 진짜 문어 같아. 그렇게 애들이 이제 살이 찼다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게 아마 11월 말까지가 아마 가장 이제 많이 잡힐 시기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10월 달이니까 한참 잡힐 만하죠. 남부르기니님이 뉴스 보셨나봐요. 왜요? 여의도 난리 났었나봐요. 근데 난리 났었습니다. 왜 난리가 났죠? 민주연구원 털었잖아요. 검찰이 털라고 그랬는데. 민주당 당사에 들어가려고. 저희 바로 뒤잖아요. 여기지. 네. 여기서 들어가려고 해가지고. 근데 7시간을 대치를 했대잖아요. 근데 나는 좀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항상 뭐가 많습니다. 항상 뭐 시끄러워요. 네, 항상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여기 뭐 도로를 하나 막아놓고 계속 시위하는. 시위의 메카긴 하죠. 그렇죠. 옆에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은 엊그저께 민노총 지나갔죠. 민노총 지나가고. 민노총 지나가고 뭐 외국인 아저씨는 혼자 계속 뭐 영어로 막 내가 말했잖아. 그 낙태하지 말라고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뭐 이거 제 3의 성 갖고 얘기하시는 분 있잖아. 성차별하지 말아라 네. 하시는 분이 이쪽은 성차별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쪽에는 그것도 병이다. 뭐 고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둘이 싸우고. 정신병이다 그러고. 어제는 그 관광협회에서 했더라고요. 앞에서 관광협회에서 마스크 없애고 다른 외국처럼 뭐 여행 자유로 할 수 있게끔 빨리 좀 진행을 하자. 뭐 어저께 막 그 여행사 협회에서 뭐 관광협회에서 와가지고 아예 그냥 도로를 다 막아놓고. 맞아요. 항상 보면은 다양한 이익단체 이익집단에서 와서 자기들의 이제 어떤 원하는 부분을 항상 외치고 있죠. 돈 달래는 겁니까? 뭘 어떻게 하는 거야? 여행업 거기는 이제 보조금을 더 지원해 달라는 그런 더 지원해달라는 거지. 주장도 지금 제재하지 있었더라고요. 말고 더 해달라는 건데 뭐 그거 뭐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 많아. 우리나라에 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하는 진짜로 네. 나는 저렇게 길바닥에서 시간 때우고 뭐 데모하고 이럴 시간에 좀 생산적인 일을 했으면 좋겠어. 저게 일이야 저분들은. 그러니까 저거 돈 받고 일하는 거겠지만. 아니야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아니신 분들 많아. 진짜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시는 분들 계셔. 아니 뭐 어쩔 수 없이 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있어 다 있어. 국회에서 떠들면은 뭐 저 앞에서 떠들면 누가 드러나 준답니까? 저렇게 해가지고 뭐 지난 정권에서는 나라 돈을 쉽게 한마디로 타먹었던 그런 뭐 기억도 있잖아요. 슈킹 많아. 근데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그것까지 우리가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어저께 뭐 민주당 당사 앞에서 7시간 동안 7시간 동안 대치를 했고. 니네가 검찰이냐 네. 뭐. 그래서 이러잖아. 그 긴급 소집을 해가지고 네. 민주당 저 원내대표신가요? 네. 원내대표도 아니야. 그냥 당원이야. 누군지 몰라.
막 소리만 지른 거야. 그래서 앞에서 막아놓고 니네가 검찰이냐? 니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대한민국 니네가 검찰이지 그럼. 검찰 배지 들고 근데 왔는데. 또 못 들어가더라고 그분들도. 아니 왜 못 들어가? 그거 압수수색을 뭔가 이유가 있겠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을 텐데도 그걸 못 들어가. 아마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검찰에 계신 분보다 국회의원분이 좀 더 소리 높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 검찰하고 국회의원이 무슨 불체포 특권이나 있는 거지 그걸. 그러니까 못 들어가게 막으면 어떻게 체포를 못 하니까 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국회 거야. 안에서나 못 잡는 거지 뭐 국회 밖에서도 무슨 아이고 참. 하여튼 뭐 그런 일도 있으면서 어저께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이재명 당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뭐 김용 씨가 잡혔죠. 나는 처음에 난 김용이라는 사람이 몰라가지고 난 이북에서 오신 그분인 줄 알았습니다. 냉면 하시는 냉면. 근데 왜 김용 선생님은 내가 일산에서 몇 번 뵀거든. 그분이 그 냉면 가게를 하시는데 그때 내가 MCT입니다. MCT. MBC 방송국 옆에 있는 MCT 거기 상가 2층에다가 자기가 큰 냉면집을 투자받아가지고 진행하려고 해가지고 저랑 꽤 미팅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백석동에서 조그맣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분이 와가지고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냉면도 하지만 자기는 방송국을 차리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캄보디아에서 방송국을 하고 있어요 직접. 진짜로. 왜 갑자기 근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왜 이러더니 갑자기 왜 그래 맞아. 냉면집 김용 씨를 갖다가 근데 뭐 그 김용 그거는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 방송하시는 김용 씨를 소환을 하셔다가 아니 이것도 혹시 알아? 또 우리가 캄보디아에서 김용 씨가 우리 방송 내보내줄지 어떻게 알아? 어쨌든 뭐 근데 홈쇼핑입니다. 홈쇼핑. 아니 그 대장동 문제가 이제 커져. 유동규 아저씨는 또 풀려났어요. 어제 석방됐어요. 구속이 이제 기간이 만료가 돼가지고 네. 석방됐고 그다음에 그래서 뭐 교환한 거 아니냐? 교환한 거지. 김용이랑 교환한 거죠. 유동규랑 교환한 거 아니냐? 근데 그분은 정말 최측근인 것 같던데요. 얘기했어요. 그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자기 분신이다. 정진수인가? 뭐 그 사람이랑 김용은 그 정도나 돼야 내 최측근이라고 하는 거지. 유동규 뭐 그런 애들은 아니에요. 뭐 이랬잖아요. 뭐 얼마예요? 다 합치면 1억 13억인가요? 그것 때문에 갔다 오는데 뭐 그것 때문에 들어온 건 아니겠죠. 더 큰 게 있겠죠. 아니 참 바보들 같아. 좀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좀 바보 같은 게 네. 자기 범죄 행위를 막 자기가 불고 자기네들 팀키라는 거는 기본이고 막 네. 커밍아웃을 하지 않나. 그리고 너 유동규 데려가봤자 검찰 야 바보냐? 유동규 데려가서는 답이 없으면 쳤놈아 김용 정도는 잡아가야 뭐가 나오지 이런 거잖아 지금. 네. 그래서 검찰이 그러다가 야 유동규 내보내 김용 잡아와. 그래가지고 김용 잡아온 거잖아요. 바보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이재명이라는 사람도 진짜 멍청한 것 같아. 이 사람이. 네, 하여튼 그래서 뭐 잡아갔어요. 일단 네. 어떻게 수사 끝났어, 방향까지 이제. 모르겠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이재명 당대표를 이제 구속시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렇죠. 이제 소환시켜야지. 나오는 소환해야지 거 또.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저희 부동산 뉴스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죠? 부동산 뉴스 아니 부동산 때문에 지금 그 난리가 난 건데 부동산 뉴스에서 대장동 비리 때문에 그렇죠. 그래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그렇죠. 뭐 그것도 부동산이긴 하지만 야당 당 대표님께서도 부동산 개발로 그렇게 막대한 수익을 그냥 자기 뒷구녕으로 막 잡아 챙기시는데요. 서민들을 하면은 나쁜 짓이라고. 하나둘씩 나올 것 같아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물론 그거는 죄는 판결이 나야 뭐 정확히 나오는 거지. 그 전까지는 죄인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저렇게 발악들을 하는 거 보니까 캥기는 게 많긴 많나 봐요. 왜냐면은 연결이 많이 돼 있어서 그래. 고구마 줄기처럼. 고구마 줄기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가 대장동 파다 보니까 지금 위례신도시까지 간 거 아닙니까? 네. 솔직하게 그 이하에 그 밑에 그 다음 단계에 있던 것들은 아직 건들지도 않았어 사실은. 그 윗 단계에서 벌써 헤쳐먹었던 거는 이제 끄집어내야 되는 거니까. 하여튼 뭐 위례신도시, 뭐 대장동 여러 가지 이런 진짜 것 때문에. 마피아가 따로 없어. 진짜로. 근데 멋있다. 난 좀 배우고 싶다 솔직히. 그 한탕 해가지고. 그거 멋있지 않니? 나도 그렇게 사고 싶어 솔직하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돈을 그렇게 무리하게 밝히지? 뭐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가난한가? 네. 뭐 지금 뭐 가난하다긴 좀 그렇지만 그죠. 하여튼 많으신 분들이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그죠. 뭐 이렇게 재미난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요즘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죠. 대출 받으신 분들도 되게 어렵고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영끌족들 뭐 큰일 났다 뭐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집도 못 사고 거래가 안 된다 이 와중에 예금 금리가요. 지금 엄청나게 올랐다고. 뭐 몇 퍼센트입니까? 한 5, 6%? 최근에 그 어디 모 저축은행에서 예금 적금 금리가 아닌 네네. 1년치 예금 금리가 6%까지 6%. 상승이 나왔대요. 예. 보통 지금 봤더니 뭐 네이버만 치면 다 나오잖아요. 네. 저도 이제 체크는 한번 해봤어요 오늘 아침에 봤더니 뭐 예금, 적금, 신협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예금 같은 경우에 일반 시중은행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시중은행, 우리은행 이런 친구가 이제 5%대까지 이제 됐고 네. 저축은행이 6%대, 신협도 5%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은행이 한 4% 후반대고 우리은행이 5%짜리가 있어. 근데 그래서 내가 적금을 봤거든요. 적금은 내가 적어왔어. 아까 잠깐 적은 게 있는데 어디서? 아, 눈에 안 보여. 여기 써 있네. 13.2%랍니다. 적금이요? 적금. 광주은행이 13.2%. 광주은행 부도날래나? 아니야, 우리은행이 10%야. 그리고 광주는 13% 정도는 해줘야지. 그 예대 마진도 안 나오는 거를 갖다가 아, 그래서 지금 제가 봤었을 때는 너 오피스텔 투자할래? 은행에다 쳐집어넣을래? 그러면 은행에다 넣어야지. 은행에서 넣어야죠. 아마 금리를 이거 저기 주는데. 네, 이것 때문에 아마 지금 수익 상품 투자하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기존에 뭐 한 6%대, 5%대, 4%대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소형 이런 거 투자하셨던 분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마이너스지. 왜냐면 대출을 받고 보통 대부분들이 이제 80% 가까이 받잖아요. 네, 보증금 내고 나머지 월세로 이제 전환한 를 다음에 이자 내고도 몇십만 원 남습니다. 이 개념으로 접근했던 상품들은 아, 큰일입니다. 이거 거래도 안 되고 매달 이자도 내야 되고 그 와중에 또 막 그 세입자 나가는데도 세입자 안 맞춰준다고 그러면 관리비까지 내야 되고 막 2주고 3주까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지금 와 있는데 그 와중에 그러다 보니까 보통 건설사들 막 부도 난다고 지금 막 얘기들 하고 나오잖아요. 그죠? 민현님 어저께도 이제 갑자기 나한테 건설사 몇 개 부도 난다고 자기 소스를 받았다면서. 근데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안 알려줘요. 오늘 저기 긴급 방송 한번 하시죠. 왜? 아니 어디 부도나는지 궁금하잖아요. 아니 부도 난 게 아니라 뻔하거든. 그러니까 뭐 지방에도 어디 중소형, 중형급 건설사가 우석건설 말하는 겁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정말 지금- 우석건설인데. 최근에 그 둔천주공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그 롯데건설 같은 경우도 네. 최근에 유동성 위기가 거의 심각해가지고 솔직히 사실 그 둔천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롯데건설이 3개월 단기 사채 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만기가 돌아오면은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이제 금융권의 가장 그 유동성의 위기 혹은 네. 그 문제점이 지금 시발점이 저거래요. 아니 방송에서 갑자기 몰라요, 왜? 욕을 시발점. 그 제가 이제 아는 지인 은행원이 아주 그냥 열불을 내면서 네. 그분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게 지금 좀 문제가 생겼다라고. 롯데건설 하는 게- 때문에? 아니요 저기 강원도 강원도에 있는 회사? 도지사. 아, 강원도 도지사? 최문순? 아니요 지금 저 김진태 지사시죠. 그 레고랜드 아. 레고랜드 그 한다고 그 진행을 한다고 대출을 받았는데 네. 디폴트 선언했잖아요. 음. 디폴트를 선언해가지고 망했죠. 네. 갚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네. 거기에 그 우발 채권이네요. 그쵸 그 채권을 저기 발행했는데 그거를 상품에 담은 그 금융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서부터 좀 문제가 많이 생겼다라고 해요. 대주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시발점이 그 레고랜드 발 금융 지금 출발점으로 유동성 해달래, 위기. 출발점. 아, 출발점이 이제 레고랜드 발 금융 위기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그래서 롯데가 들었습니다. 부도가 나요, 안 나요? 롯데는 그래도 탄탄하잖아요. 그렇죠. 그 주변에 뭐 난 그 얘기 듣고 싶었던 거야. 아니 롯데타워는 저기 저 충남 아산에서로 보인다는 얘기가 있던데. 예전에 또 롯데 같은 경우는 무차입 경영했잖아요. 그 신격호 회장 때는 80년대 90년대는 굉장히 현금 자산이 탄탄했던 탄탄하죠. 회사인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 그래서 내가 적어온 거야 지금. 이게 뭘 내가 갑자기 적었냐면 이게 지금 롯데건설이 지금 시공하고 있는 현장들입니다. 네. 이게 시공하는 현장들이 현재 지금 둔촌 주공 아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청담 3위, 그다음에 이거 송파 뭐, 미성. 송파 미성 크로바 재건축 들어가는 이것도 사실 아직까지 수준을 해놓고 좀 문제가 좀 있죠. 예. 그다음 봉천동 1-1구역, 그다음에 수원에 신반포라고 조그만 현장이 있어요. 신반포. 네, 여기 강남 있는 신반포가 신반포가 아니고 아니라 수원에 수원 신바가 신반포. 있습니까? 아. 그다음에 이것도 꽤 큽니다. 부산에 서금사 A 구역이라서 그 공사비용만 8천억짜리예요. 대전 화목일동 6구역, 그다음 반포 우송 재건축, 그다음에 한남 2구역 수주 이제 들어가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그 레고랜드 같이 우발 채권이 나오기 하면서 사실 한남 2구역을 수주를 하고 싶은데 못해요. 이거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사실 이거 나래비를 쫙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남 2구역에다가 롯데 르엘이라고 그냥 갖다 박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 이 친구들은. 그쵸. 그래서 아마 내가 2천억 정도를 뭐 유동성 자금을 좀 확보를 한 것 같고.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알아봤어요. 어저께 얘기를 갑자기 하더라고. 저녁 때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나한테 이제 건설사 몇 개가 부도가 나고 그다음에 증권사 몇 개가 이제 매물로 나올 거라고 막 그러길래 내가
농담으로 그럼 우리 증권사 매입합시다. 그래가지고 내가 알아봤거든요. 그 맞는지 안 맞는지 봐줘요. 미니언님이 얘기 들은 데나 내가 얘기 들은 데나. 메리츠 나옵니까? 메리츠? 아니 메리츠는 안 나오고 일단 건설사는 롯데하고 태영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 그죠? 맞아요? 근데 부도까지는 아니고 이제 유동성에 좀 위기가 생겼다. 왜냐면 그건 아니.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랬어. 분명히 그거 이제 저기 지인분이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잠깐 내가 이게 알고 있으니까 남자들 소변 보고 이렇게 묵질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잠깐 그거 왔었어. 어제 우석건설이야 뭐 이거는 문제가 있었던 회사였었고 태영 아닙니까 태영? 글쎄요, 태영도 뭐 탄탄한 회사기 때문에 태영이 뭐가 탄탄해요. 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저기 않죠. 우리 저거 뭐 태영 대시장 그 분양 안 돼가지고 저기 또 강북구에서 조금만 거 하나 줘놓고 좀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저거 분양 안 되면은 얘네를 내가 봤었어 얘네 들어갈 것 같은데. 자 그다음에 증권사로 보게 되면 한양증권 맞습니까? 뭐 청문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국정감사요? 어떻게 디올, KTV. 정확한 회사 명칭을까지는 제가 이제 듣지 못해가지고 이제 몇 군데가 대비라고 왜냐면 하더라고요. 우리 방송 같은 데에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이거 미리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플리 부동산 쇼로 들었는데 롯데, 태영, 뭐 한양증권, 디올 뭐 이거 나중에 매물로 나고 부도 난다고 얘기 들었는데 진짜 한 달, 두 달 있다가 이게 언제 나오는 거냐면요. 3분기 신용평가가 끝난 다음에 나오거든요. 네. 나오게 되면 그때서부터 얘네들이 부도 난다 안 난다 이거를 이제 언론에 막 쭉 나오는데 그때 돼서 와 얘네들 정보를 빠르구나. 혹시 이런 거를 나중에 한번 비딩 한번 해보시라고 저도 그냥 뭐 물어봤어. 왜냐면 내 주변에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해주는데 민현님 어저께 딱 진짜로 나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더라니까. 뭐 건설사 부도 나는 건 아시죠? 그러는 거야. 아니 그리고 오피셜이야? 저축은행 몇 군데는 지금 뭐 진짜 부도 위기에 처했다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축은행이요? 네. 어디 토마토? 글쎄요. 뭐 레몬일까요? 아니 내가 저축은행 중에 그 뱅뱅이라는 그 상품이 있던데요. 뱅뱅이요? 이름이 뱅뱅이야. 도리뱅뱅처럼. 그게 13.6%예요. 저 예금 금리가 적금 금리가. 적금이 그럼 그 회사는 거기다 넣으면 안 되지. 왜냐면 언제 박을지 모르니까 걔네 돈 땡기는 거 아니야 지금. 뱅크런 발생하면은 다 하루 만에 망이야 하루 만에. 그러니까. 예, 저축은행 거 잘못 건드렸다가 하루 만에 부도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축은행 같은 경우가 그 이거 뭐죠 이거?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금액 얼마까? 4천만 원까지. 5천만 원 5천만 원, 예금자금법에 5천만 원까지 가능하죠. 5천만 원까지만 해주고 나머지는 나몰라라잖아 그렇죠. 솔직히. 그럼 딱 5천만 원까지만 넣으면 되네. 그렇죠. 5천만 원까지만. 그렇게 하죠. 예금 적금 그쵸. 5천만 원까지. 근데 못하러 묻어놔. 5천만 원 묻어놨는데 예금 아니 마... 13% 준다. 아니 예금 마진 하나도 없는데 뭘 부도나면 끝이지. 5천만 원 나라에서 주는 아니 거. 혹시 모르니까 5천만 원은 건지 원금은 건질 수 있으니까 일단 묻어둘만 하지. 13% 준다고 하면은 오늘도 주식이 엄청 떨어졌거든요. 나 이거 진짜 내가 이런 부동산 방송에서 맨날 내가 주식 얘기해서 좀 그런데 나 진짜 마음이 참 쓰리시겠네요. 이 시발점 왜 이렇게 빠지는 거야? 이것도 빼지도 못하고 큰일 났네. 파워를 누군가가 암살할 것 같아 내가 볼 때. 나 이럴 줄 알았으면은 솔직히 말하면 이럴 줄 알았으면은 내가 저번에 봤던 그 상가 빌딩 있잖아 그거. 그거 샀었어야 되는 거야. 그걸 왜 주식을 해가지고? 그거 한 5억이면 샀던 거잖아요. 알잖아요 거기. 5억이면 꼬마 빌딩 사가지고 갖고 있다가 나중에 리모델링해서 팔면 한 15억 팔면 되지. 한 10억 이상 남는 수익이 있었었는데 그때 이거를 안 하고서는 그때 혹 해가지고 코인하고 주식하고. 뭐. 아니 지금이라 늦지 않았습니다. 늦진 않았죠. 네. 지금 유일하게 그래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꼬마 빌딩 리모델링 투자인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곧 있으면 끝물일 거예요. 왜냐면 매물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옥석 가리는 게 쉽지가 않아졌어요. 옛날같이 막 사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도 이제까지는 좀 옥석을 좀 가려야 되는 게 좀 있어요. 재수없게 리모델링 다 해놓고 차익 좀 볼까 그랬는데 거기 모아타운 지정되고 홈런에 집 하나 준대. 신속통합 지정되고. 집 하나 준다고. 아니 진짜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죠? 아니 이 건물 리모델링 기껏 한 2, 3억 들여가지고 멋들어지게 해놨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모아타운 추진한다고. 그럼 나 혼자 그 머리에 띠매고 화염병 하나 들고 길거리 나가야 돼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상가 같은 경우에도 근생 뭐 이거 진행하는 데들은 사실은 주거지 쪽보다는 상업지죠. 상업지거나 아니면 상업지 인근 붙어 있는 데들이 상하고 지금 현재 상권이 돼 있는 데기 막리단길, 때문에 경리단길 뭐 이런 데지. 그런 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 하여튼 네. 오늘도 니주가 엄청 길었네요. 진짜. 니주는 뭡니까 니주? 앞에 밑바닥 까는 거. 니주. 이게 방송 용어던데. 일본 말입니까? 일본 말입니까? 어떻게 뭐 박 PD 뭡니까? 니주가?
방송국에서는 왜 자꾸 그걸 니주라고 그러는 거야? 니주까지 말라고 막 그러는 니주까지 말. 니드도 아니고 니주. 니주. 죄송합니다. 아, 네, 이상한 얘기를 해서. 자, 뉴스 보죠. 니주 고만 깔고 이제 뉴스 네, 보시죠. 뉴스 봐야죠. 아, 요즘 목요일 날은 이 기운 빠져. 아유, 왜? 2,290명밖에 안 계세요. 지금. 그래요? 네. 자, 서울 분양가 평균 분양가 내렸다더니 저 지난번에 뉴스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자가 남석이 형님 있잖아. 김남석 씨. 우리 뉴스 본 거네. 29분 중에 들어가신 거네. 젊은데? 어. 대학생 아니야? 그리고 좀 험상궂게 생겼는데? 아니야. 너 자꾸 이렇게 얼평을 하냐? 어? 예? 얼평을 해 이건 방송에서. 대학 그 입사할 때 입사 지원서에 있는 사진 같은데요. 그래요. 아니 일단 저희가 이거는 저번 방송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된다. 네. 그 기자가 그때 기억도 안 납니다. 누군지. 그러니까 어떻게 분양가가 내릴 수가 있냐. 분양가 어떻게 내려요? 그랬더니 딱 바로 나오네요. 바로 나오네요. 한 이틀 만에 못 믿을 허그 통계에서 나오시는 분인데 김남석 기자님, 이런 기자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기자예요. 열심히 하고 계시네. 팩트가 있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 방송만 보는 우리 방송을 기자들이 봤다라고 하는 거는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왜냐면 뭐 저희 거 말고도 다른 거 보셔도 할 수도 있고 진짜 이 사람이 잘 아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 방송 이거 진짜 농담처럼 얘기하고 막 이런 거지만 그 안에 진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진짜 1시간 동안 중에 건져낼 게 한 3-4개씩 나와. 그거는 여러 번 몫입니다. 던지는 건 우리가 던지는 거지만 맨날 잡는 건 가로지기 형님 얘기하시고 비그 RX 뭐 불개미환 이런 거 얘기하는 게 핵심이다 거기 들어. 야, 너 PPL 받았냐? 아니 그러니까 불개미 PPL 받았다던데 중국에서. 아니 뭘 PPL을 자꾸 받아요. 얘기해 너. 아 갑자기 배가 고프지. 뭐, 죽겠네. 아. 이러면서 또 뭐 식당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냐 지금? 아닙니다. 니죽 가는 거야? 아니 어저께 갑자기 그 생각이 왜 이래? 아까 전에 민주당 얘기하다가 그 얘기하는데 그 대통령 저 퇴근길을 엊그저께 봤거든요. 그래? 예. 직접 눈으로? 봤죠. 아, 너 네. 반포에 있으니까. 반포에 있으니까 이태원 쪽으로 넘어갔는데 갑자기 막 차를 막 막더라고. 8시 반인가. 그래서 뭐야? 뭐 저기도 늦게 이랬더니 퇴근했어. 그러니까요. 야간 수당 받으려고 그랬나? 모르겠어요. 퇴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그랬잖아요. 이 좌파고 우파고 이념은 중요한 게 아닌데 이 종북 주사파 새끼들은 다 때려잡는다고. 좌파 아닙니까 그거? 아니야. 아니 종북 주사파는 좌파도 아니라. 아 그래요?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성명 냈잖아요. 어. 이거 야당 탄압이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잖아. 그럼 너네가 종북 주사파란 얘기냐. 하여튼 우리 그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저희도 아가리 파이터라고 하는데 네. 그쪽 부분들 계신 분들은 진정한 아가리 파이터 아니 같아요. 근데 민주당 사람들이 좀 멍청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니 왜 뭐 발끈해. 우리 종북 주사파 아니다. 그리고 그냥 선 그으면 되지.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거나 그지? 아니 윤석열 아니 종북 주사파라고 하면서 왜 야당을 이렇게 때려잡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종북 주사파란 말이야. 결국 뭐 알꼬리를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논란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참 웃기더라고요. 아직도 니죽 가는 겁니까? 니주까지. 아니 갑자기 그 혼자서 그 생각이 나가지고. 자 이런 거 이거 좀 이분 잘 쓴 내용 같아요. 분양가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아마 내년에도 오를 거고 내후년에도 오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전에 처음에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건설사들에 대한 부분들 갖고도 얘기를 많이 할 거거든요. 앞으로도 이게 그냥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리는 내용을 들리면 안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우리가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우리가 부딪혔던 부분들이 이런 건설사들의 자금력 부족 때문에 법정 관리라든지 부도 처리가 되면서의 부동산 경기 자체가 확 꺾여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참. 근데 이걸 또 반대로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건설사가 어려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인을 분양하라든지 싸게 팔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거 저도 이제 내일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 아니 내일 얘기할게. 내일 해. 네, 내일 이렇게.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보통 다 듣고 있던 그런 큰 회사들은요 자금력이 빵빵합니다. 최근에 2-3개년 동안 수주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물론 지금 현재 공사 진행하는 것들은 그래 공사비 상승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분양되는 거는 다 들어갔기 때문에 기본적인 베이스 자기네 손에 안 볼 금액 갖고는 전부 다 유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큰 건설사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아까 민현님한테도 아까 얘기하는 하지만 롯데 뭐 건설사 부도난다고 자꾸 뭐 주변에서 이런 뭐 찌라시 돌고 하는데 그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큰 회사들은 큰 문제는 없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 우석건설이라는 회사는 충청도에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는 뭐 현장이 별로 없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우석은. 그러니까 자금력이 좀 적은 회사죠. 중소기업이잖아요. 충청도에서도 이제 6위 그러니까요.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섯 아 번째. 이거 금성백조가 좀 해야 되는데. 구독자 구독가 나야 된다고요? 난 그거 싫어해. 돈을 못 받아가지고. 기억이 있으셔가지고. 아니야 맞아 다 받긴 받았는데 네. 너무 늦게 받았어. 그 회장님의 마인드가 별로입니다. 마인드가.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이 제기가 됐죠. 네. 하지만 입주권 가격은 프리미엄은 1년 새 8억이 뚝 떨어졌다. 아 이게 진짜입니까 이게? 이게 진짜일까요? 진짜예요? 늘 말씀하시면 망했네요. 뭐 그런 그렇네요, 진짜. 표현을. 이게 진짜로 거래된 게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근데 아마 특별한 거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은 해요. 지금 현재 호가가 15억짜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호가가 15억에는 원래는 거의 20억 가까이 되죠 원래 17억 18억 23억 7천이었대요. 그 정도 되지. 제일 싼 게 17억 18억 막 이랬던 건데 15억짜리 매물이 나왔다고 하는 거는 거의 그냥 주공 아파트 이거는 재건축하기 전에 가격도 그러다면은 내가 봤을 때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이죠. 사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이게 다도 겁을 주잖아요. 음. 분담금이 2억씩 올랐다. 정말 1억 8천 올랐죠. 1억 8천. 네, 1억 8천으로 나오네요. 1억 8천 올랐어. 그러니까 추가 부담금 1억 8천 오른 거예요. 그전 내일 또 금액이 또 있어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사실 롯데도 부담되는 또 롯데가 또 나오네. 이거 내년에 봄에 분양을 안 하면 아마 롯데는 타격이 클 수도 있습니다. 여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거든. 생돈 들어가지고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각 건설사 4군데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19일이니까 어제네요, 어제. 네. 어제 이제 구청에 이제 분양 승칭을 한번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분양가 산정을 해서 나올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평당 4천만 원을 넘길 수 있을까 난 걱정이 돼요, 사실은. 아마 조합원 측에서는 4천만 원 이상을 받아줘야지만 그래야 추가 분담금 1억 8천으로 그냥 멘징될 수 있거든요. 근데 막 말도 안 되게 뭐 3,750에 팔아라, 3,800에 팔아라 이래버리면 분담금 이제 2억, 또 올라가는 2억 거야. 5천 뭐 2억 3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분양 또 못 하잖아? 그럼 건설사 디폴트 나오는 거 또 디폴트 또 나오죠. 그런 상황이 이게 다시 재발하지 않으려고 하면 사실은 좀 그렇지만 이건 서울에서 좀 도와줘야 돼요, 이거. 서울시에서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일반 분양분이 많잖아, 이거. 이거 기다리는 사람도 엄청 많은데. 아유, 그렇다고 지금 뭐 부랴부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만약에 한다라고 해도 네. 이게 조합원 분양가도 이 지경인데 이거 일반 분양 비싸게 넣는다 그러면 얼마에 이거 됩니까? 그냥 봐봐요. 그냥 지금 어차피 강남은 강남 뭐 번외고 얘네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4천만 원 초반이나 4,500까지도 원할 거야 아마 조합원들은. 일반 아 근데 분양은. 그거를 분양 받을 능력이 되냐 이거지. 그렇죠. 근데 왜냐면은 25평짜리만 한다 하더라도 그죠? 25평짜리만 10억이 한다고 10억이 넘어가요. 10억이 되는 건데. 근데 아마 청약통장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자금력 있으신 분들이 무조건 다 분양 받을 겁니다. 제가 둔촌동에 살아봐서 아는 게 아니라 이만한 동네가 사실 어디 있어? 서울에 만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는 없습니다. 정확한 말씀 없습니다. 네. 입지 이 정도면 끝내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이게 강동구라 그래가지고 저기 동쪽으로 보이지만 강동구에서 맨 서쪽에 붙어 있거든. 네. 송파랑 딱 붙어 딱 있는 붙어 데거든. 있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입지 깡패지. 뭐 지하철 2개 노선에다가 앞에 올림픽공원에다가 뭐 없는 게 없죠. 그 단지 안에 둔촌 위례 초등학교 2개 있고 동북 중고등학교 있고 바로 건너편에 둔촌 중고등학교 있고 뭐 학군도 잘 돼 있고 뭐 동북 고등학교는 또 축구 명문 아닙니까? 명보 형님도 거기 나오고 그죠? 손흥민도 다녔었죠. 흥민이도 거기 나왔습니까? 단위 중학교를 나왔나? 아 그래요? 하여튼 뭐 입지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고 상당히 다 좋은 아파트고 이 안에 커뮤니티에서 보면 깜짝 놀래요 진짜. 근데 이걸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분양가를 최대한 높게 받겠다는 입장은 맞는데 네. 강동구청에다가 일반 분양가 심의를 신청을 했는데 이거 아 이거 나오네요 여기도 심의. 네. 얼마 이거 뭐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도와줘야 된다니까. 구청에서도 아마 이거 따지게 되면 왜냐면 강동구 일대가요. 구축 아파트가 시세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강동구 둔촌동, 송내동, 풍납동 일대가 아파트도 별로 없어요. 아파트 별로 없고 네. 그거 아파트 좀 비딩 하려고 하면은 저쪽으로 넘어가야죠. 고덕도까지 넘어가야 되는 고덕이나 거죠. 뭐 저기 저쪽 상일동 그쪽으로 넘어가야죠. 그 분명히 바로 붙어 있는 올선하고는 비교는 안 할 거란 말이지. 네. 구청에서도. 왜냐면은 여기는 송파구고 얘는 강동구인데 바운다리 안에 들어간다고 해도 걔도 재건축 아파트다 보니까 걔도 비싸거든요. 걔네도 막 27억, 30억씩 하는 애들인데 그걸로 비딩할 수는 없으니까 아마 제가 봤었을 때는 서울시에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 도와준다는 게 어떤 규제를 좀 완화해가지고 그냥 눈 감아주는 거지 솔직하게 말하면. 뭐 그래야지만 건설사도 살고 조합원들도 살고
다 살 수 있는 거야 지금. 청약할 사람 다 사는 거야. 이렇게 계속 해봐봐야 이 조합원들 망한다니까요 진짜 이거. 우리 사업이잖아 하나의 사업. 그럼요. 이 큰 사업을 망하게 만드는 거야. 4조 3,677억짜리 사업인데. 4조 3,677억. 이거 들어가잖아요. 아마 내가 볼때 강동구 송파구 일대 또 집값 확 빠집니다. 솔직하게 이거 들어가면 빠지죠. 네. 전세? 전세 확 빠지지. 확 빠지지. 네. 아, 그럴 때 진짜 깡통 전세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저기 헬리오시 때도 경험해봤잖아요. 해봤죠. 네. 어? 하남시까지 지금 막 흔들흔들할 거고. 맞아요. 경기도 광주까지 막 흔들흔들. 얘도 그럼 100%거든 이거. 네. 아니, 그렇게 이게 공급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건데 참 문제네요. 아 이거 진작 부장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있어요. 2,500만 원을 할 때 그때 부장 받았었어야 되는 거고 이 사람들도 그때 부장했었어야 되는 거야. 아 벌써 그거를 너무 시기가 놓쳤습니다. 하여튼 도와주십시오. 제가 봐서는 둔촌 주공 아파트 사업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또 망합니다. 도와주세요. 값이 크게 오르며 매매 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섰던 서울 중소형 아파트들이 줄줄이 10억 클럽에서 이탈하고 있다. 금리 인상이 가팔라지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자 하락폭을 키워가는 모양새다. 송파구에 중개업소가 비어 있다. 아니 송파구에 10억짜리가 있습니까? 송파구에 10억짜리가 어디 있어? 좀 이상한 사람이네. 송파구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부동산은 비어 있다. 송파구 찍어놓고 밑에 내용은 장애동 나오고 있어. 얘기하고 있어. 우리 사실은 우리 옛날에 그 한국경제 TV 막 방송할 네. 때 2년인가요? 2년 전이죠? 2년 전? 그죠? 그때 막 10억 클럽 얘기 많이 했었거든. 맞아요. 처음에 10억 클럽 얘기했던 게 이제 뭐 장이동, 석관, 그 장이동이죠. 장이동 막 이런데 강북에서 미아 30평대가 처음에 10억 넘어가지고 10억 클럽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었고, 그리고 나서 불과 한 1년도 안 지나가가지고 이제는 20평대가 10억이 넘어갔다. 네. 그래서 완전 10억 클럽이다. 막 이래가지고 그 다음이 어디예요? 용인, 수원. 그걸 뭐라고 그랬었죠? 그때 막 붙여서 얘기했었는데 그 지역을 무슨 수원까지 해가지고 부르는 거 있었잖아요. 노도광처럼. 모르겠는데요? 아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왜냐면 내가 그 방송에서 뉴스에서 얘기했던 거거든. 용인. 만드신 거잖아요. 아 그 수용산 아닌데? 수용성? 수용. 성남까지. 수용성. 수용성. 그거 해가지고 그때 뭐 수용성도 이제 10억이 넘어갔다 뭐 얘기했었고 노도광에서 뭐 넘어간다 뭐 그 얘기했던 게 불과 진짜 한 2년 조금 안 됐는데 지금은 이것도 정확하게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봐야 될 것 같지만 이게 59제곱미터 25평짜리가 네. 한 12억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한 8, 9억대까지 이제 빠지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이게 원래 정상적인 금액이잖아. 근데 분양권보다 싸니까. 분양권보다 어떻게 쌀 수가 있죠? 그 2019년 12월 달에 분양권 매매 마지막 가격이 최고가가 8억 분양권 매매 가격이잖아. 네. 이거 분양가는 예전에 3, 4억이었어요, 이거. 분양권 매매 가격이 그쵸? 그러니까 이거 피가 붙은 거고. 피가 붙은 거고. 이거 잘 이해해야 되는 거야. 이거 깜빡할 뻔했네, 진짜 이거. 그러니까. 이 효정 소장이 잘 얘기해 준 거네. 분양권은요, 그때 당시 얘네들이 얼마였냐면 평당 2천만 원이 안 했어요, 분양가가. 분양가는 안 그랬지. 1,500, 막 1,700 막 이럴 때란 말이에요. 30평짜리 같은 경우에 한 4억, 5억 막 이 정도 선이었었고. 꿈의 가격이네요. 네. 걔네들이 막 더블 치기 하고 막 2.5 뭐 더블 이상 올라갈 때인데 이거는 피 주고 산 거야. 8억 4,500이면. 최고가 11억 8,500이었던 응암동 녹번역 2편한 시장 캐슬. 그래요. 9억 3,500. 이거는 아마 제 손님인 것 같습니다. 왜요? 팔고 나오셨습니까? 이분이 팔았어요. 이 그분이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서울 분이 아니세요. 지방에 계신 전주 분이신데 이 전주에서 아드님을 서울에서 일을 하기로 돼 있어가지고 이걸 사셨어. 그래가지고 샀다가 그 아드님이 코인을 해가지고 싹 다 말아먹었습니다. 이 코인이 몇 명 죽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그 아드님이 되게 유명한 학교 나오고 경제 전문가예요. 그래가지고 코인을 해서 싹 다 말아먹어가지고 엄마한테 5억을 좀 대달라고. 엄마 지금 급하게 5억이 필요해. 막 이게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용산에 매물을 하나 갖고 계시고 이 녹번 이편한세를 하나 갖고 계세요. 이편한세는 캐슬을. 그래서 나한테 상담이 들어온 거야. 둘 중에 어떤 걸 팔아야겠냐. 무조건 이걸 팔아야지. 그래서 이거 팔으라고 했더니 그분입니다. 딱
딱 맞아요. 딱 맞아. 왜냐면은 지난달 진짜 6개월 전에 팔았으면은 10억, 11억까지 팔 수 있었는데 지금 너무 빠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당장 5억이 필요한데 어떻게든 지금 용산에 있는 걸 팔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 노본도 걸 팔아야 되는 거냐? 그래서 그 노본도 거 팔아라. 그럼 얼마에 내놓을 거냐? 그래서 또 뭐 9억 5천 10억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급하다며 아드님이. 그래서 9억 3,500. 그러면 9억 3천에 좀 내놔라. 그랬더니 그분이네요. 이거는 뭐 그건 문제 없는 거잖아요. 내가 상담하신 분 네. 실명을 얘기했기 그럼요. 때문에 그죠? 네. 상관없습니다. 네, 최수님 100%입니다. 이거. 네. 찾아봐야겠네 그 거래. 등기. 그게 저희가 상담할 때 어쩔 수 없잖아요, 사실은. 아니요. 아들이 자살하겠다고 막 난리 나는데. 아니 아직 몇 살인데 그래. 걔 몇 살, 30 몇 살, 40 거의 다된것 같은데. 일개미님이 이 두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랬는데 뭐 우리 고발당하는 거 아니야? 아니죠. 고발당할 일이 없죠. 왜냐면 상담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제 이름을 알겠죠. 저 이름 알고 저랑 상담 많이 했어요. 상담하신 분인 줄 알고. 일개미님이 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일개미님은 일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고. 저희 두 분의 성함이 궁금하시게 되면요. 제 이름은 심석용이고요. 여기 이효종입니다. 처음 들어가셨나 봐요. 일개미님. 네. 어떻게 좀 궁금증 해소되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요. 네. 뭔 얘기가 나온 거야? 그냥 뭐 아니 그냥 10억이 빠졌대요 다. 옛날에 뭐 얼토당토 않게 많이 올랐던 그런 가격이 아니고 이제 네. 뭐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수주리 탈퇴했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일반 호가는요 다 10억대가 넘어요 사실은요. 근데 급하신 분들은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팔게 되면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금액대가 있잖아요. 금액대가. 와가지고 저기 살 수 있는 금액을 제시를 해줘야지. 그렇죠. 9억이잖아 9억.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지금 없어요. 부동산에. 제가 어제도 갔다 왔거든요. 부동산에. 네. 제가 어제 갔다 온 데가 이제 구로, 그다음에 뭐 봉천, 뭐 이쪽에 있는 부동산 삼력 부동산을 갔다 왔단 말이죠. 서남부 지역 네. 갔다 오셨죠? 갔다 왔는데 아니 손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까 전에 저 좀 전에 뉴스 보셨잖아요 여기. 이거 금매매 전세. 아니 송파구 이게 지네 가게 내놓는 거 아닙니까? 송파구에 한 부동산 중개업소가 비어 있다. 아니 손님이 하도 없어가지고 점심에 삼겹살 구워 먹고 왔다니까. 부동산에서요? 부동산 앞에서 먹었지 가게에서 먹었지만. 그러니까 지금 뭐 손님이 없으니까. 네, 그럴 수 있죠. 그럼 빨리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오네요. 급금매만 팔린다. 급금매만 팔린다. 네. 송파 다른 아파트가 거보다 최소한 몇억 원 나왔어야지 팔리지. 뭐 더 어쩔 수 없죠. 중앙이라 그러면 난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황희영 씨는 좀 못생겼네요. 야, 너 얼평을 해. 아프리카 팀이냐? 아프리카 TV네. 그래요. 이게 얼마로 빠진 거예요? 21억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인 거지? 이거 맞아. 급금매만 진짜 팔리는 거잖아요. 동구권이 9.19 그렇죠. 실거래가 지수. 이게 실거래가가 빠진 게 아니라. 네. 도봉구 창동중원 19단지는 6억 6천에 거래가 됐고. 네.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어디야? 그러니까 송파구께 어디라는 거야? 어디 있어? 아니 송파구가 21억 하던 게 얼마가 빠졌다며. 문정동 해밀리타운 여기 있다. 송파구 문정동 해밀리타운 전용 84는 지난해 9월 21억에 팔렸지만 이달 초에 15억에 거래됐다. 근데 이게 시세보다 1, 2억 싼 급금 매물은 아니잖아요. 이건 이상 거래네. 조금 이상 거래는 이상 거래지. 올림픽 패밀리타운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송파구에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잠룡이요, 잠룡. 네. 이거 재건축하는 아파트들 중에서 아까 말한 올선, 그다음 올림픽 선수촌, 올림픽 선수촌, 아시아 선수촌, 그다음에 패밀리 아파트 패밀리. 요 세 개가 3대 잠룡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제가 봤었을 때 이 세 군데 아파트는요, 아마 송파구에서는 진짜 뭐라고 말해야 돼요? 유비, 관우, 장비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복숭아 나무 안에서 만납니까? 뽕나무 밭에서 도원결이 합니까? 셋이서? 송파에 이제 숨겨진 뭐 3대장으로 3대장이죠. 보면 이건 되겠네요. 끝내줍니다. 그렇죠. 갖고 이 있으면 패밀리 그냥 아파트 뭐.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 좀 많이 살아서 가게 되면요, 정말로 획일적으로 말이죠, 성냥갑처럼 지은 아파트의 진짜 표본상입니다. 패밀리 아파트. 여기 헬리오시티 바로 이제 가락시장 건너. 가락시장 건너. 가락시장역. 옛날에는 요 밑에는 다 논두렁이었었어요. 어렸을 때.
그린벨트였죠. 지금 문정동 법조타운 들어가 있는 8호선, 3호선 더블 역세권. 역도 하나 더 생기죠. 여기 뭐 미래신사선 하나 더 들어가죠. 생기죠. 그러니까 이거 뭐 이게 1억 2억. 그러니까 이거를 기사를 쓰시는 이 아까 뭐였죠? 못생긴 사람? 황희영 씨는 이영 씨. 이걸 가서 인터뷰를 하려면 똑바로 하세요. 이달 초엔 15억 원에 거래했다 해서 21억에 거래됐었던 문정동 회밀리 아파트가 지금은 15억? 뭐 이렇게 못 쓰니까는 네. 그렇게 못 쓴 거지. 그러면 이거 기자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나도 나가서 한번 취재해 볼게요. 15억 원이 어떤 거래인지를 알아내는 게 기자들이 할 일이야. 지금 시장을 이렇게 기형적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얼마 전에 저 어디야 파크리오 파크리오가 거의 10억 떨어진 물건이 거래가 되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12억인가 막 빠지고 한꺼번에. 그거 이상 거래거든요. 그거 탈세예요, 탈세. 그러니까 이상 거래 징후가 보이는 거는 이제는요 정부에서도 이거를 국토부에서 그거 잡아야 돼요. 잡아낸다고 얘기는 했어요. 얼마 전에. 잡아야 돼. 그거 아니 탈세라니까. 왜냐면 이게 시장 선동하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이게 시장 교란이야. 이게 반대로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니 국세청은 뭐 합니까? 세무서는 그런 것들 저기 이상 거래 하는 사람들 있으면 네. 잡아가지고 엄벌에 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경기가 어렵고 당연히 뭐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매로 내놔가지고 팔아서 거래가 되는 게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근데 너무 싸다라고 생각한다고 하고 아니 21억을 이거를- 15억에 팔면은 이상한 거잖아요. 이거를 아마 부동산 가서 물어보게 되면요. 그럴 리가요? 그럴 그러지. 리가 없다고 대부분들 얘기를 다 하고 그럴 리가요, 그러지. 아까 직거래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뭐 A 지역에서 거래를 했는 어뢰 지역의 아파트가 거래가 됐어요. 이상거래 약간 이상거래인 것 같아. 그래 가가지고 물어봤더니 자기네 동네에서 거래한 게 아니라 경기도 안양인가요? 과천에서 거래한 거래입니다. 서울 뭔 건데. 소리야 그게?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거기서 직거래를 한 거겠지 이렇게. 직거래한 거지. 5만 원 주고 매매 계약서만 작성해줘가지고. 표준 계약서만 작성해달라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상황에다가 뭐 도대체 그 거래가 어떤 거인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근데 그게 시세가 맞춰졌다는 거 자체가 그게 시세는 아니잖아.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거라니까. 아니 KB라는 데다가 맡겼잖아요. 시세를 이제 표준화해라. 그러면 그 시세라는 게 나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라 그랬잖아. 이 아파트 단지는 얼마짜리 아파트 단지다라고 정부에서 딱 지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표준 매매 가격제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걸로 대출을 해주냐는 그럼 이걸로 모든 대출을 분이. 해주는 거잖아. 표준 매매 가격제를 나라에서 이렇게 딱 지정을 해줬는데 이상 거래가 막 속출을 해요. 그 이상 거래가 나왔으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어떤 놈이 이상 거래를 하는지 밝혀낼 생각을 안 하고 집값이 떨어졌다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만약 이런 물건 나오잖아요. 이거는 벌을 줘야지 집값이 떨어졌다고 자화자찬을 할 게 아니라. 대부분 게 증여성 거래가 그렇죠. 많이 증여성 저는 거래인지 뭔지를 뭔지 몰라요. 모르죠. 뭔가 또 내면을 파보면은 뭐 그렇지. 다양한- 그 이게 이상하면은 왜 이상한지를 갖다가 뭐 밝혀야 되는 건데 네. 이걸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봐봐요. 뭐 내가 사채로 돈을 땡겼었어. 근데 그 사람이 돈을 갚으러 갔더니 돈을 못 갚았어. 그러면 이런 거 있죠. 야, 그 집 나한테 넘겨. 그래서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건 맞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거래를 정확하게 써가지고 진행하고 시세에 맞춰진 거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그걸 사실 밝혀내기도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것 같아. 뭐 저런 걸 갖다 또 뉴스라고 하고 참 더 팩트래요 또. 네. 뉴스가 더 팩트네. 그래, 아파트 이제 재건축 들어가면 재건축한답니다. 됩니다. 이게 19년 만에. 재건축 심의는 19년 전에 통과를 했는데. 네. 그죠? 이게 2003년에 통과한 건데. 이거 사업을 처음에 재건축을 준비한 거는 90년대입니다. 90년대부터 했죠. 98년도서부터 아마 진행했던 네, 걸로 제가 알고 추진위원회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제 프렌드들이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응?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동네가 참 대단합니다. 근데 그래요. 이 20 아파트 참 19년 동안 뭘 한 거야. 아유. 맨날 싸운 거지. 아유. 맨날 싸운 겁니다 이거. 왜이 아파트가 사실은 이 대치동에서요 이게 좋은 아파트는 아니었었거든요. 좋은 아파트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 어렸을 때도 살다 보면 좋은 아파트들은 어디냐? 우리가 말하면은 그 아파트 건너편에 보면 미도, 성경, 우성, 네, 우선미라고 우선미. 그러죠. 그 우선미하고 옆에 쌍용 아파트 쪽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대장 아파트였어요. 왜냐 거기가 평수가 다 커요. 네. 중대형 평대에 좀 잘 사는 분들이 좀 많이 삽니다. 우성미랑 쌍용에. 근데 그때 당시 아파트 지금 모르겠는 대레펠로 돼 있는 데가 이제 청실 아파트. 그다음 동부 센트레빌이 고층 주공.
그 위에 이제 저층 주공 5층짜리 있던 데들이 지금 도공 렉스. 그다음에 동원 아파트라고 있거든요. 그 국제 아파트 있고 거기가 지금 대치 레미안. 지금은 다 그때 다 같이 살았던 애들이야. 30년 전에 다 같이 아파트로 있던 애들인데 그 중에서 제일 오래된 애가 아파트거든요. 네. 근데 얘만 안 됐어. 진짜 희한하다. 나머지는 다 재건축했단 말이죠. 아, 네. 동원 아파트, 청실, 국제, 아까 말한 주공 아파트 막 이런 까라들은 전부 다 재건축을 했는데 근데 너무 이게 세대 수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세대 수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세대 수가 많다고 하면 청실 아파트가 더 컸을 수도 있겠죠. 아닌가? 고만고만 얘네가 비슷할 제일 큰 거 겁니다. 아니에요? 물론 세대 수는 꽤 되죠. 근데 여기는 사업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평수가 큰 평형대가 아니기 때문에 또 고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층이잖아요. 중층 정확하게 말하면 사업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던 데죠. 그러니까 사업성 제일 높았던 데가 도공 렉슬이 제일 높았겠지. 5층짜리 주공 그렇죠. 아파트였으니까. 저층 주공이 짱이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재건축이 빨리빨리 진행된 거고, 그다음에 그 지금 동부 센트럴에 있던 거는 주공 아파트인데 거기도 용적률이 많이 남아 돌았단 말이죠. 고층으로 지었지만 용적률이 많이 남았던 거고. 청실 아파트도 잘 진행됐는데 얘네만 안 됐던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욕심을 좀 많이 부렸던 것 같다. 상가는 편성이 안 되겠죠? 요민님이 물어보시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죠. 왜냐 상가 너무 큽니다. 너무 커요. 진짜 커요. 네. 무슨 그거 백화점 같아. 이렇게 약간 뭐라 해야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네. 그거 딱 지하 상가 1층 내려가는 길에 그 떡볶이집 떡볶이집 있잖아요. 있어요. 엄청 네, 맛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 그러게요. 그리고 왕만두를 또 드셨다 봐요. 아 요민님은. 그렇게 돼요? 드셔봤군요. 왕만두 어머님이. 맛있는데. 그 안에 좀 더 들어가면 대치 떡방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동창이 하는 거예요. 좀 많이 좀 이용해 주십시오. 완전 PPL이네. 네. 우선은 음마는 스타트를 끄는 것 같고 네. 33개동 5,778가구. 근데 이거 이제 제가 봤었을 때는 이거 침입니까? 이게 뭐?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스타트 잘 끊어야 돼요. 네. 인제 재건축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야. 이게 이제 갑자기 사업이 뭐 빨리 돼가지고 내년에 없어지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다. 네, 앞으로도 한 그죠. 10년 남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래요. 지금 원래의 아파트의 조합원들이 원했던 거는 49층짜리 아파트였습니다. 그렇죠. 35층 규제를 풀라이트. 네. 49층짜리 아파트였었는데 35층으로 이거를 협의 아닌 협의를 본 거죠. 왜? 여기서 더 이상 늦어지게 되면 사업의 속도는 더 늦어질 것 같기 때문에 오세훈 일때 하자. 그렇죠. 오세훈 일때 하자. 오세훈이 막 지금 뭐 재건축 하자고 할 때 하자. 이거 오세훈이 넘어가고 또 갑자기 파란 애가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 또 늦어지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못하는 거다. 네. 그래서 약간 좀 속도감을 내기 위해서 진행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중간에 또 싸울 겁니다. 또 싸우겠죠. 49층 해달라고. 그럼 100%거든. 때만 쓴다고 되는 건 아니죠. 네. 근데 이게 처음 스타트 잘 끊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까 우리가 얘기했다는 우선미. 우선미도 재건축 들어가야 되는 애들이거든요. 쌍용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얘가 49층 스타트 끊어주면 우선미 쌍용도 4구 가능해. 가야죠. 근데 입지는 우선미가 훨씬 더 좋아. 네. 그잖아. 그렇죠. 아파트는 그냥 아파트 단지 안에 껴있는 애지만 우선미하고 쌍용은요. 쌍용까지 그렇고 우선미는 앞에 양재천이 양재천 있어가지고요. 있어요. 끝내줍니다 거기는. 거기 옛날에는 그 개똥물이었었거든요. 개똥물이라뇨? 아니 왜냐면 나무를 심어놔도 나무가 죽어. 진짜로. 그 폐수가 하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잖아요 여기. 어디요? 은마. 그 은마. 이건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 있잖아. 우선미. 그렇죠. 이거 미도 아파트도 한보에서 지은 거거든. 네. 한보 맨션이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한보 미도 맨션. 근데 양재천까지 끼고 있어가지고 얘네가 훨씬 더 입지는 더 좋아요. 학구는 다 비슷비슷하지만. 다 똑같죠. 네. 그런데 얘네들도 미도도 지금 옆에 있는 교회 때문에 좀 어려운 거고 원래 한보 은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출입구 때문에 사실은 계속 늦춰졌다고 했었거든요. 저기 그전 서울시장은 출입구를 더 늘리라는 거야. 왜냐 아파트를 더 지어주는데 출입구 더 늘리라니까 땅을 매입을 하는 겁니다. 이 입구를. 여기 상업지거든요 여기가. 네, 그렇죠. 여기를 매입을 하라는 거야. 그럼 누가 매입합니다? 그럼 출입구 여기로 내면 되고 여기로 내면 되죠. 그랬더니 이게 메인 도로잖아. 네. 여긴 또 출입구 못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협소해요. 이것도 뭐 이런 여기 땅 매입해가지고 그렇죠. 들어가야죠. 매입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스타벅스 거죠. 땅을 매입해가지고. 근데 이게 우리가 말하면 삼성역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지. 네. 여기도 원래 지하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진흥을 못 만들게 하는 겁니다. 왜? 여기다가 진흥을 만들게 되면 나중에 이거 지화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지금 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까지 어느 정도 수용했으니까 지금 나왔겠죠.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계속 바뀔 거다. 그리고 뭐예요? 요민이 음마상가는 제가 봤을 때는 상가 이거 기업이야. 이거 상가라고 할 수가 없고. 왜냐 지금 3층인가에는 한부 본사 들어가 있잖아요. 네, 사무실을 기업이요, 쓰고 기업. 있잖아. 네. 이거 외국계로 넘어가지 않았나요? 그 상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음. 아니 뭐 같이는 안 할 거예요 절대 아파트에서는. 네. 따로 운영하는 것 같아요. 네. 참, 아이고 대출 이자를 감당 못해서 매입 1년 내에 처분하는 아파트 비율이 역대 최고다. 대출 이자를 감당 못해서 그럴까요? 대출 이자가 그런 게 아니라 인천이 집값이 계속 빠진다고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파는 거는 사람들이 대출 많지 이자는 않을까요? 무슨 아니 대출 받아가지고 두 채 세 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가지고 1년 안에 그걸 팔아. 그 1년 안에 판다는 게 뭘 1년 안에 자기가 사서 산 산 다음에 다음에 1년 안에 판다고. 유태민이는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이야 얘는. 건설 부동산부 기자인데 얘는 집을 사본 적도 없고 팔아본 적도 없는 것 같아. 아니 인천이 좀 많이 빠지긴 했거든요. 많이 빠지니까 팔겠지. 공급이 계속 있으니까. 저도 사실 오전에 이제 상담한 분이 인천 주안에 자해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냐면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야. 자기가 지금 대출 이자를 내고 지금 전셋집에 살고 있어요. 이분. 네. 전세 지금 자금 대출 내고 있고 이 아파트가 그 주안 자해가 내년 2월달에 입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분은 지금 중도금 대출 이자를 계속 내고 있어요. 중도금 대출 이자도 내고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의 대출 이자도 내고 있어. 그러니까 이중으로 좀 대출이 나가다 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원래는 프리미엄 제일 많이 붙었을 때가 한 1억 5천에서 2억까지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P2천에 내놨는데 안 팔린대. 그래서 나한테 상담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너가 실거주 목적이라고 한다고 하면 가지고 가야지. 어쩌야지. 지금 안산에서 안산에서 지금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인천에 이거 청약 통장 당첨돼가지고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내가 이거 청약을 해지를 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그 분양권을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게 되면 이 청약 통장을 다시 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거 청약 통장 한번 쓰셨기 때문에 재당첨 금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5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만약에 매도하시도 5년 동안 아니면 10년 동안 당신은 다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너도 당첨이든 탈락이야. 그러니까 잘 고민을 해라. 단 지금 이분이 그래도 월급을 좀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이자가 감당이 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어차피 전세 대출은 어차피 내년 2월달이면 끝나면 다 빼가면 되는 거니까. 이 아파트 같은 경우가 너무 금액이 싸요. 30평대가 4억이야. 너무 금액이 싸. 금액이 싸요. 아니 30평대가 지금 4억이에요. 전 진짜 싸네요. 어디입니까? 인천 주안. 아 주안. 좋은데? 입지는 그냥 속 네. 좋진 않지. 왜냐면 거기도 이제 공단 근처에 있다 보니까 입지는 환장할 정도로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서울 수도권에 30평짜리 아파트 4억짜리 4억 원대 새 아파트가 어딨냐고. 평당 뭐 1,000만 원대네요. 네, 1,000만 원 좀 넘는 거예요. 그게 분양가야. 피가 2억까지 붙었다가 지금 피가 2천만 원인데도 안 팔린대. 그러니까 고민은 되겠지. 이자는 계속 나가는데 앞으로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자, 앞으로 그럼 주안에 신축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를 한번 봐라. 없다. 주안은. 그게 제일 세 거네. 네. 인천의 전체적인 공급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에 제일 많은 데가 인천 서구와 연수구거든요. 연수구 진짜 많죠. 네, 연수구 쪽이 송도 지금 막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 검단 쪽 얘기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서구는 진짜 문제긴 해요. 왜냐면 곧 있으면 거기 대장지구라든지 계양신도시 들어가게 되면 타격을 받을 애들이 사실 서구 애들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거거든요. 근데 연수구 라인 쪽으로 이런 것들 특히 뭐 송도 같은 경우도 집값 많이 떨어져가지고 뭐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당장은 좀 떨어지니까 기분은 속상하죠. 근데 송도의 미래를 보자는 얘기지. 내가 개인적으로 송도를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송도 개인적으로 좋아하시잖아요. 네, 좋아하죠. 왜냐면 송도만한 도시가 어딨어. 지금 전 세계에 막 내보내도 송도만한 도시는 없단 말이죠. 계획도시 중에 진짜. 네. 그거 지금 업무 시설로 바꿔자 업무라고 하죠 그렇지만 공단 형태로 이제 기업 형태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 10년 정도 후면요 어느 정도 메꾸나 다 되잖아요. 그건 진짜 송도는 제가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깔끔하고 가장 이쁜 도시 탑3 안에 들어갈 도시입니다. 내가 거기 집이 아니 있지 송도에 않아요. 뭐 지분 사는 거 아니야? 없어요. 관련돼 가지고 뭐 주식 사놓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왜냐면은
송도에 보면 풍리마이온이라고 있습니다. 딱 들어간 입구 앞에 109에 네. 그거 처음에 분양했던 사람이 저예요. 많은 아무것도 없을 때 또 109에 처음 풍리마이온. 추억이 있으시군요. 네, 풍림 콘텐츠 묻어나가지고요. 많이 지금 그분들 다 와해가 됐지만 그거 분양했었을 때 내가 그때 와 송도 그때는 진짜 경쟁력도 어마무시했었거든요. 그렇죠. 한 100대 1은 우스워요 그냥 뭐 나오면. 근데 그게 지금 뭐 굴곡이 좀 있어서 그렇지 이게 사실은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도시거든요 거기가. 원래 송도 국제 도시지 신도시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국제 도시를 청라도 국제도시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송도 같은 경우에 외국 기업을 유치를 못하다 보니까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좀 다툼이 좀 강하게 있지만 그거를 지금 예전에 상업지를 전부 다 풀어줘서 주상복합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게 어느 정도 한 7, 8년 정도 후면요 더 이상 땅이 없어요. 그때서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송도는 최고의 도시가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심석영 이사장 발언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홍보해 주셨네. 민현님 5분 브리핑 많이 넘어가죠. 아니 삼성 그 쌍바이들 거기 왜 들어가요? 셀티로는 걔네가 왜 들어가 송도에? 네. 지금까지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저 이재명 연대 왜 들어갑니까? 이재명 당 대표와 친분이 있는 좀 닮지 않았냐? 나? 뭘 닮어? 그래요. 민현님 5분 브리핑 해야죠. 아 그렇습니다. 야, 오늘 이렇게 진행이 잘 안 되냐? 아니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한 10분이 지났어요. 10분. 죄송합니다. 네. 민현의 5번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웃나라 일본 얘기 좀 해볼까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오로지 일본에서만 부동산 시장이 가격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다고 합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일본의 경제가 이제 망가지고 어쩌고 했지만 2013년도부터 이제 아베 총리가 취임하고 나서 아베노믹스로 양적 완화를 시키면서 시중에 돈을 워낙에 많이 풀다 보니까 이미 2013년도부터는 그 땅 가격 말고 주택 가격은 일본에서도 상승세로 전환했다고 해요. 최근에 그래서 도쿄를 포함한 일본의 수도권 집값은 버블기 90년대 초반을 넘어 사상 최고를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그 고급 맨션이죠. 중심부에 있는 타워 맨션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도쿄시죠? 그쵸. 도쿄도가 아니라 도쿄도에 있는 그 몇몇 지역이 신주쿠니 뭐 어쩌고 거기 도쿄시. 네. 보시면 이제 뭐 아베노믹스는 그야말로 돈을 퍼 부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일본 중앙은행에서 윤정기를 쌩쌩 돌려서 일본 은행으로 하여금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게 하겠다. 저 뭐야 소주입니까 저거? 맛있겠네. 부어대는 거죠. 아니 저분 돌아가신 분이 나와도 되는 겁니까? 오래전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일본 중앙은행에서 이제 돈을 찍어내면은 그 돈을 가지고 일본 정부와 이제 시중은행에서 채권을 사가지고 그거를 시중에 풀어서 유동성을 확대시키고 이제 화폐 가치는 개똥이 됐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일본의 이제 최근에 도쿄 23구의 중고 맨션의 평균 가격이라고 합니다. 꾸준하게 오르긴 오르고 있어요. 참고로 맨션이라 하면 우리나라의 아파트 같은 개념이래요. 일본의 대중적인 아파트. 일반적인 아파트, 우리 뭐 빌라가 아니라 네. 아파트. 그래서 연식이 된 아파트들의 평균 가격이 꾸준하게 올라서 최근에는 6,840엔 정도 평균 가격이 일본의 이제 그 중심부에 있는 도쿄의 중심부에 있는 아파트 가격 현황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600원이라고요? 6,800엔 하니까 뭐 7억 800만 엔. 6,800만 엔 그러니까 7억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7억 정도 되는 거죠. 이거는 좋은데 돈으로. 미나토구에 있는 거 그거 밑에 오른쪽 빨간 소파에 있는 거는 네, 맞습니다. 42억 5천짜리네요. 이게요. 4억 2,500만 엔이나. 그러니까 뭐 한 40억대 40억대 넘어가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도 40억짜리면 이거보다 성수동에 트리마젤 같은 게 이 정도 뷰가 나오죠. 이거 옛날에 그 추성훈이 살던 집이랑 좀 비싸게 생겼네. 이게 그 타워 맨션은 이제 맨션 중에서도 20층이 넘는 고층 맨션인데 일본에서도 97년도에 용적률 규제가 풀리면서 등장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도쿄의 입지 좋은 곳, 도쿄의 강남이라 할 수 있는 미나토구나 뭐 오다이바 그런 곳에 이제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보니까요. 네.
이게 한국의 이제 30년 만기 그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할 수 있는데 일본의 최장 35년 거치 주택담보대출 플랫 35라는 그 상품에 네. 10월에 적용 금리가 1.48에서 2.97이라고 합니다. 2022년 10월 달인 거죠. 네 맞습니다. 2022년 올해 10월 달에 한마디로 주담대 고정금리가 1.48에서 2.97 상단이 2.97이다. 왜 엔저를 어떻게 방어하려고 그러지? 아니 뭐 난 저거 그건 중요치 않고 난 저거를 저기서 대출 안 해줍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가져가지고 일본 은행 가서 해달라면 안 해줄까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투자하기 딱 좋겠는데? 어? 아니 원래 그 의사들도 그 옛날 그런 거 있었잖아. 의사들도 일본에서 돈 땡겨와가지고 병원 차리고 막 이런다고. 그 도쿄 박 우리 여사님도 저기 그 일본의 부동산 사놓은 이유가 있었나? 그런 건가? 아니 요즘에 서울 그 우리나라에도 일본으로 집을 사러 많이들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렇게든 뭐 가서 뭐 사시는 분들 계시다고 하는데 여긴 도쿄는 그래도 계속 오르는 상황이나 보네요. 네,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일본 자체 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설왕설래가 있는데 이제 버블의 충격을 모르고 살았던 그 일본의 젊은 세대, 젊은 이제 파워 커플이라고 하는데 이제 파워 커플이 뭐냐면 일본이 지금 또 임금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나라의 어떤 임금 급여 수준보다도 지금도 내려갔다가 하는데 그래도 젊은 일본의 버블의 그 기억이 없는 일본의 그 젊은 파워 커플 그래도 둘이 합쳐서 연봉이 한 1억 4천만 원, 1억 4천 정도 되는 그런 커플들이 뭐 어차피 그 임대료가 월 임대료가 뭐 150만 원씩 나가고 하니까 그럴 바에는 집을 사서 가까운 도쿄 중심부에 살자. 그래서 연소득의 7, 8배 대출을 받으면은 이런 고급 맨션도 살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젊은 층들을 우리나라 뭐 MZ 세대 같은 거죠.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고가 주택을 사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싸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해외 투자자들도 이제 많이 일본의 중심부에 있는 주택을 산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도 이제 일본의 지금 최근의 경향에 대해서 어떤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지 아니면 여기에서 어떤 장점만 뽑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결국 그런 것 같아요. 핵심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핵심 지역에 있는 좋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는 계속해서 수요는 발생하지 않는가.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는 뭐 침체기라고 하지만 핵심 지역에 입지 좋은 곳에 있는 뭐 신축 아파트나 좋은 어떤 잘 지은 아파트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다시금 받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이렇게 마무리해 봅니다. 이렇게 엔저가 좀 계속 진행될 거고요, 그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서 근데 만약 뭐 그래요, 도쿄는 그래 집값 오른다 치자고요. 그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그냥 뭐 제가 알기로는 그냥 공짜로 가져가려도 안 가져가는 땅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는 거죠. 어쨌든 뭐 인구가 줄어들어가지고 혹은 뭐 고령화가 진행돼가지고 빈집 생기면은 다 죽는다. 아직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많은데 여기 기사에 나와 있어요. 일본에 지금 현재요 빈집이요 849만 채고요. 전체 주택의 13.6%는 빈집입니다. 근데 왜 뭐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은 다 망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다 망해야 되는 건데 전혀 상관없어요. 도쿄는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집중화가 된다는 얘기지. 지방 소멸이 된다는 얘기지. 전체적인 집값이 뭐 지방이 다 망해가지고 없어지니까 평균이 하향될 수는 있어도 밀집이 된다는 얘기죠. 양극화가 심해지고. 그렇죠. 그 얘기가 팩트예요. 여기서 찝어주는 거야. 양적 완화가 되면은 될수록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리면 풀릴수록 눈먼 돈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소득 격차라든가 자산 격차가 계속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막 풀었을 때 자산을 막 수집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인생 역전이 그냥 쉬운 건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아유 저렇게 하면 다 투기꾼 새끼들 아니에요 이러고 있던 사람들은 평생 거지로 사는 거야. 그래요. 그 지방에 빈집 주소로 나중에 다니고 막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미니언님의 5분 브리핑 내용을 듣고 딱 생각난 게 뭐냐면 자 지금 막 엔저 때문에 우리 지금 일본에 막 여행 가라고 지금 막 방송도 막 때리잖아요. 막 뉴스에 나오잖아. 저도 막 가고 싶어요. 막. 일본 여행객도 늘어났다. 뭐 항공권을 몇 편을 늘렸다. 막 얘기하면서 뭐 무비자로 간다. 막 지금 막 방송국에서 막 홍보를 해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 기회에 그죠? 이런 기회가 더 없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여기 있는 한국 사람들 돈 다 모아가지고 일본의 땅을 다 사버리죠. 쌀 때 사야지. 40명 모아가지고 저희. 40명? 야, 우리 시청자분 40명이면 내가 봤을 때는 한 400만 원 모을 수 있지 않나? 어려울 것 같아. 슈퍼챗 10,000원씩만 받으면 40만 원이잖아. 아니 진짜 나 같으면 진짜 일본에 그냥 싸그리 그니
대마도 이런 거 빨리 사버리고 그냥 그지 쌀 때. 대마도 사가지고 뭐 하시려고? 전부 야금야금 먹는 거지. 낚시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낚시? 낚시꾼들의 그죠 천국이죠. 뭐 거기서 뭐 사무소 요코하마 이런 거 타이어 가게까지 다 합쳐 다 갖고 와 들어야 되는 거야 그냥. 근데 저는 거꾸로 봐요. 이거 지금 엔저 시대라고 해서 거기 가가지고 돈을 쓰고 노는 것도 물론 좋지만 엔화를 사놓으면 되잖아. 엔화를 사놓으면 엔화 금리 인상하는 순간에 언젠가 우리. 두 배 뛰게 할 봐봐. 건데. 그거는 돈밖에 안 되는 거지만 일본을 통으로 사버리자니까. 아예. 근데 저는 놀랬던 게 놀란 거보다는 일본의 1인당 GDP가 이제 한국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나라 잘 사는 거예요. 네, 지금 보니까 일본이 못 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잘 올라간 사는 거죠. 거야. 우리나라가 보니까 1인당 GDP가 3만 5천 불 정도 되고 일본이 3만 9천 불 정도 돼. 한 번에 400만 원, 500만 원 차이밖에 안 나요. 걔네 인구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많죠. 1억 네, 몇천 땅도 되죠. 2배 이상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함축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더 잘 사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일본의 경제학자들은 이제 조만간 그 GDP도 역전될 것이다. 한국한테 잡힐 것이다. 이제 이런 예상도 한다고 해요. 근데 저는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일본 따라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밑에 있는 애들 막 대만, 싱가포르 막 이런 애들 있죠. 또 치고 올라오죠. 말레이시아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아 솔직하게. 맞아요. 걔네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우리는 옛날에는 저게 뭐 짱 깨고 뭐고 뭐 동남아에 있는 애들 막 이랬는데 지금 그 친구도 더 잘 살아요 솔직하게. 일본이 못 살게 된 게 아니라 나머지 나라들이 다 신흥 국가가 잘 살게 된 거지.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기술력 하나만 있으면은 뭐 반도체 사업 하나만 뻥 터지면은 다 부자가 되는 세상.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더 열심히 살아야 돼. 경쟁이 계속 치열해지는 거죠.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게 또 어느 순간 돼서 훅 망해가지고죠. 그 외국의 모 나라처럼 갑자기 막 나라 힘들어지고 그러게 되면 진짜 뭐 남자들 몸 팔러 다니고 막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반짝 뜬 나라들이 이제 한 방에 훅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이 똑같네. 급격하게 오른 지역이 골이 더 깊다고 하잖아. 그렇죠. 지금 사실 이렇게 집값 떨어지는 데 지역들이 아까 인천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2020년, 2021년도에 가장 많이 상승한 2배 지역에 올랐죠, 2배. 그냥 부동산 원에서 나온 것만 해도 30몇 % 올랐으니까 실질적으로는 2배 가깝게 올랐을 건데 그 급격하게 올라갔던 지역들이 지금 급격하게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그러니까. 아니 강남도 똑같아요. 강남도 10억짜리가 30억 됐는데 그러니까. 2배 올랐어. 근데 강남은 왜 안 빠져? 강남도 좀 빠지긴 했어. 좀 빠지긴 했는데 강남은 대기 수요자들이 많은 거야. 대기 수요자들이. 좀만 빠지면 사고 싶은 부자들이 딱 대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인천은 이런 얘기하면 그러지만 부자가 사고 싶어서 기다리는 데는 아니잖아. 또그 망언 나온다. 저기 경고음 미리 야, 좀 그래, 틀어주세요.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2부 망천? 아니야, 그거 몰라. 나는 그게 뭐야? 이거 심상영 뭐. 이사님이 방송에서 인천 출신. 한국경제 TV에서 2부 망천이라 그랬다가 그게 뭐야? 콩쥐 팥쥐야? 신데렐라인가? 오늘 뉴스는 뭐 따로 볼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뭐 도생의 스리룸 뭐 비율을 높여주겠다. 도싱 이거 뭡니까? 도생. 스리룸은 뭡니까? 스리룸. 노회철 기자님 이거 뭐예요? 경상도분 아니십니까 이거? 야스리. 스리스리. 노회철 기자 이 얼굴 없어. 사이버 기자야. 스리룸. 스리룸. 경상도 분이신 걸로. 스리룸. 니 못 알아듣노 스리룸. 아니 도생을 스리룸 비중을 만들어줄 거면은 도생을 없애면 안 됩니까? 없애버리자. 아니 도생이랑 복귀 없애면 되잖아. 그리고 이것도 뭔 일이야? 집 살 일도 없는데 통장 깹니다. 이런 사람이 어딨어 세상에. 청약 통장 깬다. 돈이 없으니까 깨겠지. 통장이라도 깰 정도로 이렇게 절박한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깬 거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집 살 일이 없긴 하겠다. 이분들도. 집도 없고 일단은 이런 것 같아요. 청약 통장을 불과 지금 한 최근 2개년간 또 2개년간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엄청 많이 들었죠.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로또 뭐 어쩌고. 네, 하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드는 비율로 청약 통장 가입자 비율로 따졌을 때 지금은 떨어진 것뿐이지 계속 커졌죠.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청약 통장이 이자율이 아주 개그지 같습니다. 그지 같죠. 그러니까 이거 뭐 어차피 아니 그 줍줍도 없잖아. 주주도 무순위가 없는데 뭘 통장을 어디다 써 이걸.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했잖아요. 예금 금리 얘기해 줬잖아요. 아까 몇 프로라고 그랬죠? 13 적금은 13%, 예금 6% 막 이런데 청약 통장 해가지고 1몇 %짜리 거기다 왜 집어넣고 있어? 그러니까 끼워 맞추는 것도 가지가지인데 김은희 씨도 이거 뭐 욕먹을 것 같으면 얼굴 가려놓나 봐. 세상에 청약 통장 가입자가 줄어들었다고 얘기할 게 문제가 아니라 가입자 총 수가 2,696만 명이래. 그 우리나라 인구가 절반 정도가. 아니 절반도 넘게 2,696만 명이 통장 가입을 해 있는데 뭐 전달 대비해서 3만 명 줄어든 게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게. 감소폭은 계속 줄어들 겁니다.
왜냐면은 인구가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덜 태어나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렇잖아니까. 계속 줄어들 거란 말이죠. 그죠? 아유. 이게 뭐 써먹을 때가 있어요. 아니 진짜로 좀 저기 그런 얘기긴 하지만 이분은 좀 이쁠 것 같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끼리 그러잖아. 야 써먹을 일도 없는데 뭐 이렇게 영양제를 챙겨 먹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야 뭐. 아 근데 민현님 쓸 데 있습니까? 쓸모 있는 사람이 돼야죠. 화이팅. 그래야죠. 우리 모두 화이팅 하시죠. 그렇습니다. 자, 저희 뉴스는 이제 시간이 좀 네. 이제 돼서 급하게 좀 마무리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늘 뉴스 잘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워낙 댓글들을 안 남겨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래요. 죄송합니다. 목요일 날은 저기 누가 해요. 또. 아직도 하고 있네? 아 걔네 죽을 때까지 할 것 같은데? 야, 우리도 죽을 때까지 해 그러면. 요새 또 신사임당 또 나오더라고요. 또 아, 그거 그래요? 나오더라고요, 또. 아, 이분 채널 팔았는데 뭐 딴 데로 나오는 네, 거야? 새로, 딴 데에서. 새로 만든 아 거. 맞아. 네. 새로 만든 거? 모르겠어요. 아니, 뭐. 새로 만든 거 아닌 것 같고 지금 또 슬슬 이제 시동 걸면서 그 유튜브 홍보해주는 어떤 그런 냄새를 맡으면서 또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하던데. 그래요. 뉴스를 좀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아마 그때까지 민효님은 쓸만한 사람이 돼 있잖아요. 영양제 많이 드시고. 야, 이거 저기 우리 저기 민효님 저 마지막으로 엔딩 좀 넣어주세요. 산삼, 인삼 이런 거. 예.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엔딩은 민효님한테. 엔딩은 민효님한테. 자, 그래요. 인사 한번 해주시죠, 민효님. 네, 밤낮 일교차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다음 주 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